네,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양적 완화라고 하는 유동성 공급을 하게 되면은 경기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 장세로 가는 것이 수순이라고 하는데요. 그 초입에 들어갔는지 아직도 요원한 얘기인지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중심을 잡는 시간입니다. 마키네더의 특급 전략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석원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금통위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 독자는 뭐 고독할 독자라고 하더니 어제 최중수 총재가 김중수 총재가 상당히 고독해 보이셨습니다. 금통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좀 놀랬죠. 네. 모두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시장 컨센서스의 한 90% 정도는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실렸었고, 특히나 그 중에서도 한 20% 정도는 또 50bp까지도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동결을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그 김중수 총재의 지금까지의 발언이나 금통위의 결정 사항을 정리해둔 의사록을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시사한 적은 없었어요. 그 사실 시장이 앞서갔었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이제 정부와의 그 관계 때문일 텐데, 정부나 여당이나 뭐 예전에는 이렇게 강력한 정도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한국은행이 들어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유는 저희가 보기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그 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 금리를 올리기도 내리기도 좀 어려운 입장인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를 보는데, 해외가 점점 나아지고 있고 또 성장률 전망치를 우리도 내리긴 했지만 한국은행이 그걸 좀 올리는 차원에서 앞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 차원에서 금리를 동결한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추세라면 아마 그 전망대로 간다면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를 계속 동결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네. 자, 이 시장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어제는 소통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와의 불협화음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중앙은행의 독립성, 뭐 물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본질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셨는데, 시장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리스크 얘기 또 안 해볼 수 없는데요. 지겹습니다. 이제 대북 리스크와 엔화 약세.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평가, 물론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재료인데, 네네.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예. 평가를 하시죠? 가격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이 정도 왔으면. 그런데 이제 엔화 문제는 사실 우리가 늘 환율 문제를 다룰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이미 진행되어 있는 환율의 움직임 자체가 기업들의 경쟁력을 이미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확하게 시장까지 실적까지 다 이제 전망치에 반영이 돼서 소화가 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추가적인 엔화 약세도 또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은 돼 있지만 아직도 좀 리스크는 남아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와 좀 다르게 봐야 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 한 6, 7년간에 걸쳐서 보면 북한 문제는 아주 이례적인 요인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그 시간을 끌게 되느냐 보니까 결국은 양쪽에서 정권이 바뀌면서 네. 새로운 어떤 관계 정립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사실 큰 변화 없이 현재 이제 스탠스를 이어간다고 보는데, 특히 북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김정일 체제가 이제 새롭게 넘어가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중국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4월 15일 다음 주 초로 돼 있는데, 4월 15일 날까지 좀 갈등이 극대화됐다가 좀 안정이 되고, 그렇더라도 사실 계속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보기에 조금 이게 가닥을 잡혀가는 시기는 5월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이 전체 구도를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 일방적으로 이제 리스크로서 작동을 하기보다는 변동성을 좀 키우는 요소로서 여전히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 지금 현재 체제의 인정, 안정, 이런 부분이 좀 존재감이죠. 존재감을 확실히 나타내겠다라는 정도인데, 물론 진행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측정이 좀 어려워서 사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시선을 다시 돌려서 미국으로 가보도록 하죠. 미국의 경제 지표로는 최근의 주가 상승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표가 아직은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주가 이게 참 난해하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사실 성장성이 계속 높아질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간 부분 성장성이 좀 높아지더라도 정부 쪽에서 계속 그 긴축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에 활용했던 재정 정책들을 줄여가야 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연간 한 2%대 내외 성장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것은 결국은 상대적인 개념일 텐데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가 줄어들게 되니까 자금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면서 움직이는 곳이 과연 어디냐를 볼 때 그나마 미국이 가장 낫다는 거죠. 특히나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요소 가격의 조정을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이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발목을 잡았던 주택시장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시그널이 기저에 깔린 주가 상승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고 금리가 낮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선택은 당분간 미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으로 향하더라도 결국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뭐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많이 되는데 경기의 그 흐름을 많이 타게 되죠. 근데 주식에 대한 선호는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 경기와 실적, 기업들의 실적이 튼튼하다라면은 이벤트성 재료가 돌출적으로 나와도 믿을 건 비빌 언덕은 실적 아니겠습니까? 자, 삼성전자의 실적은 좋았습니다. 네. 미국의 알코아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고 오늘 저녁에는 JP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금융기관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실적 어닝 시즌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았습니다만 사실은 1분기를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인 실적이 좋지는 않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GS건설 저희가 실적을 봤습니다만 건설업체들도 사실 구조상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손실에 대한 처리들을 미뤄왔다가 이제는 그게 좀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내수 쪽으로 보면 내수 쪽의 성장세도 사실상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그 엔화 약세 때문에 사실상 경합이 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도 1분기까지는 계속 좋지는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좀 시각을 돌리면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아마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게 주가의 일부분 반영이 되겠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1분기보다는 나아질 거라는 시각들이 오히려 이제 좀 살아나기 시작하지 않을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IT 쪽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나타낼 거고요. 엔화 약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구조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 노력들을 통해서 이익의 방어 형태의 이제 노력을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는 갑작스럽게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그거를 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고 보면 네. 2분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시기다. 그리고 뭐 일부 업종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손실들을 떨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하더라도 지금 일부 또 그런 업종들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조금의 어닝스 모멘텀만 존재하더라도 이제 바닥권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주가 수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실적과 관련해서는 1분기 뭐 별로 좋지 않다. 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보다는 2분기 실적 개선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진입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1분기의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은 뭐 그거야 이제 저점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느냐 안 도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쭉 분석해서 종합해 본 결과 그러면 대응 전략을 이제 어떻게 잡아가는 것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략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지금부터 이제 한 달간 아까 말씀드렸던 5월 중순 정도까지는 그 한미 정상회담 남아있고 이제 북한 관련 리스크가 완화됐다, 조금은 커졌다 하는 모습을 반복할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불확실성 중에서도 가장 불확실한 정치적인 이슈를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단기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뉴스 플로우에 굉장히 민감하게 따라다니셔야 되고 단기 투자이니까 게다가 손절 규정도 잘 지켜야 되고 이렇습니다만 단지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요런 리스크들이 지나고 나면 리스크 해소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이제 주식을 좀 사야 된다. 그렇게 보고, 업종별로 보면은 IT 뭐 계속 좋게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산업재나 소재 같이 먼저 가격 반응을 많이 했던 데들은 이거는 시간에 걸쳐서 아마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종 대표주들, 그런 산업의 업종 대표주들을 좀 압축해가지고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재료도 분석해봤고요. 시장 앞으로의 또 미래도 엿봤습니다.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이었고요.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의 최석원 센터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